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유지하다 이번 3주째에 최상위권인 2위에 오르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지난달 21일 디지털 싱글로 공개된 이후 핫 100 차트에서 1위로 등극하며 핫샷 데뷔를 했죠. 빌보드 역사를 통틀어 1위로 데뷔한 곡은 43곡인데 그중에서도 2주 연속 1위를 지킨 노래는 단 20곡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BTS 빌보드 1위와 관련해 문체부와 문광현은 경제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다이너마이트를 통한 직접적 매출 규모는 2,457억 원이고 관련된 화장품과 식료품, 의류 등 연관 소비재 수출 증가 규모는 3,717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이러한 수익에 대한 산업 효과는 총 1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 추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콘서트가 열리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효과 부분을 제외한 엄청난 결과입니다. 이에 문체부는 포스트 코로나의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고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 등 성향에 따른 상승 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이번 소식은 단비와 같았는데요. 옆나라 일본에선 이런 한국의 상황을 질투하며 BTS에게 악플을 달고 심지어 짝퉁 그룹까지 만들며 흥행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악플 다는 일본인들아, 너희 인성 문제 있어?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일본에서도 방탄소년단의 핫백 1위와 함께 다이너마이트의 무게를 실시간으로 집중 보도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BTS의 수상을 의심하며 미국인 대부분이 방탄소년단을 모른다, 너무 질투난다, 이게 1위라고? 하품이 나올 지경인데 빌보드 무슨 일인가? 뭐가 좋다고 1등이라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 한국 정부는 그렇게 예산 써도 괜찮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댓글들이 개인의 호불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만 보기엔 방탄소년단과 너무나 닮은 그룹이 일본에서 만들어졌죠. 탄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의 짝퉁 그룹이라는 논란 속에서 데뷔해 오리콘 주간 차트에서 1위를 하는 등 실제 방탄소년단에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탄도소년단은 일본의 대형 기획사 LDH 엔터테인먼트가 만들었는데요. 방탄소년단과 이름은 물론 멤버, 구성, 역할, 콘셉트까지 비슷해 짝퉁 BTS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탄도소년단의 영문명도 Ballistic Boys로 탄환이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또 초창기 방탄소년단처럼 힙합 음악을 내세웠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짝퉁이라는 이미지가 박혀있음에도 일본에서는 탄도소년단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9월 대검의 소망처럼 한국은 대중음악에선 일본을 확실히 추월한 것 같다고 말했었는데요. 덧붙여 한국은 서양의 대중예술을 수입한 지 반세기 만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췄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훨씬 이전부터 수입했지만 한국과 비견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한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대중예술 콘텐츠들을 수입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의 콘텐츠들을 역수출하고 있죠. 이처럼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엄청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노력하며 흘린 피땀 눈물이 일본에겐 달콤한 꿀과 같았는지 자꾸만 빨아먹고 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우리의 것을 자꾸만 본인들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와중에 이번엔 중국에서 또 다른 어이없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베테랑의 명대사처럼 이번 사건은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싹쓸이, 환불 원정대 등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지난달 22일 방송에서 이효리는 예명을 정하지 못했다. 글로벌하게 중국 이름 마오가 어떠냐고 말했는데요.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이 이효리가 중국 전 국가주석 마오쩌둥의 성 마오를 언급한 것이라며 도를 넘는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중국 네티즌 비난에 휩싸인 가수 이효리를 보호해달라며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요청을 했죠. 반크는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의 한 연예인에게 수십만 개의 댓글을 달며 인치를 가하는 중국 사이버 국수주의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엔 2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그들의 민족 영웅인 마오쩌둥을 비하했고 그건 중국에 대한 도전이란 이유로 무차별한 사이버 폭력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오는 중국인이 흔히 사용하는 성 중 100위 안에 들 정도며 일본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죠. 이어 방크는 우리는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주변국과 주변국의 국민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세를 과시하며 민치를 가하는 패권주의적 태도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자신들의 잘못을 침묵한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거라며 주의했죠. 특히 샤오퍼농의 다음 표적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세계인이 될 수 있으니 외교사절단 반크는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영어로 청원을 올려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특정 인물을 뜻하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공식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효리는 지난 2일 SNS 활동 중단을 선언했죠. 이번 논란은 공산주의 청년단과 현재 중국 온라인에서 강화되는 중화 국수주의로 더 큰 문제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5년 전 중국 공산당 산하의 공청단은 인터넷 댓글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전파와 정부 비판글 삭제하기 등의 일을 맡을 청년 인터넷 문명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중화 사상이 깃든 국수주의가 중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심에는 공청단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죠. 이렇게 중국에선 중화 국수주의가 강화돼 민폐를 끼치고 일본은 특유의 음습함으로 인성 없고 개념이 부족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국은 물론 필리핀 네티즌들도 이들과 달리 성숙한 시민의식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필리핀 SNS 인플루언서인 델라포치가 자신의 왼쪽 팔에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문신을 했고 그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이 반박했고 델라는 우길기의 역사적 배경을 몰랐다며 즉각 사과하고 문신 제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국 네티즌이 가난한 필리핀인은 작고 못 배워서 무식하다는 등의 인종차별적 비난 댓글을 달자 이번엔 필리핀 네티즌들이 발끈했습니다. 이에 Apologize Korea, Cancel Korea 등의 해시태그가 수십만 건으로 달렸는데요. 일부는 한국에서 겪었던 차별 대우를 언급하며 반격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한국 네티즌들은 발벗고 나섰죠. 한 네티즌은 Sorry to Filipino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일부 한국 네티즌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대신 사과했습니다. 또 같은 해시태그를 단 사과글이 SNS에 잇따라 올라왔고 그 덕분에 이 해시태그가 한국과 필리핀 트위터에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으로 올랐고 다음날 오전까지 4만 1000건 이상 공유됐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한 누리꾼은 한국인들에게 무차별적 악성 댓글을 단 필리핀 사람들을 대신 사과한다면서 Sorry to Koreans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이번에도 같은 해시태그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주 필리핀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자칫 한국과 필리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온라인 소통이 양국 네티즌들의 성숙한 대응 덕분에 훈훈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죠. 사실 이번 온라인 충돌은 외교부가 나서 진화할 정도로 갈등이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한국 네티즌들은 역지사지를 떠올리며 소비 후 퇴근에서 퇴근 후 소비 문화로 바뀌면서 서울 명동 등 A급지 상권이 몰락하고 하급지로 꼽히던 주택 밀집지 인근 점포들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섰다. GS25 서울 신당동점이 지난해 전국 1만 4천 개 점포 중 매출 21위에서 올해 5위 껑충 도약한 게 대표적 사례다. 7일 외식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동네 경제의 부상이다. 편의점 업계의 출점, 경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점포를 확보하기 위해 편의점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코로나19 이전엔 출점, 경쟁지가 유훈지역, 관광지, 대학가 등이었다면 요즘엔 동네 상권으로 몰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동네 상권 매출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GS25의 지난해 매출 톱5 점포는 서울 홍대와 인천 부평, 서울 여의도, 인천공항, 경기 분당 점포였다. 올해는 부평, 여의도, 홍대, 서울 가락동, 신당동 점포로 바뀌었다. 대구의 대규모 주거단지를 끼고 있는 가락동점과 신당동점이 지난해 14위와 21위에서 올해 톱5 안으로 들어왔다. 명동, 신천 등 A급지로 불렸던 곳들은 권리금이 연초 대비 30%가량 떨어졌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은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광화문 교보빌딩까지 1층에 임대 팻말이 붙은 건물만 23개라며 지하 또는 2층 이상 가게들의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쇼핑과 외식의 동선이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상권의 중심축도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형 동네 슈퍼인 GS더프레시가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유일하게 실적 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도 이 같은 흐름에 기인한다. GS더프레시는 올 상반기 전국 318개 점포에서 6,59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256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늘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외식 업체들 중에서도 주거지 인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올해만 가맹점을 40여 개 늘렸다. 원할머니 보쌈, 족발이 대표적이다. 제너시스 BBQ 치킨도 최근 시작한 배달 전문 매장을 포함해 총 150여 개 매장이 더 늘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근거리 소비 패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병호 중앙대 겸임 교수는 전국 단위 빅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지역 단위 빅데이터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 대신 우리끼리만 하는 소비 문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고거래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당근마켓의 성공 비결도 우리끼리 문화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다. 거래 대상을 동네 주민으로 한정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은 게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근무 형태가 출근제에서 재택근무로 바뀌는 점도 소비 패턴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출근하는 거점 오피스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SK텔레콤, 롯데쇼핑,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으로 확산 중이다. 일본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 후에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어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일본 경제가 올해 바닥을 찍은 뒤 내년부터 더딘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8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8년 성장률 전망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2.7% 하향 조정됐다. 이후에도 2050년 일본 경제 규모는 2019년 대비 15.6% 위축되는 등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유키 마스지마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는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 없이는 이전 경제 규모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암한 전망을 피하려면 우리가 가진 자원에서 더 많은 생산량을 짜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장기 성장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아베 신조 정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 아베노믹스로 잃어버린 20년을 끝낸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타임으로 오는 14일 차기 총리를 결정할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 유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코로나19 대행으로 노동시장 등 중대한 개혁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본이 위기를 타개하려면 무역 장벽완화